요 정도 점수면은 합격이 가능한데 딱 받자마자 멘붕 이거 어떻게 그리지? 특히 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은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TV의 그분입니다. 네, 오늘은 정시모집 지난주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정시모집 가군 중앙대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가보도록 합니다. 출발! 중앙대학교는 일단 안성 캠퍼스하고 서울 캠퍼스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미술대학은 대체로 다 안성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술학부 순수 계열이죠. 미술학부 순수 계열 안성에 있고, 디자인학부 여기 산디, CD, 실내 디자인, 패션 디자인 다 안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는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높이로 봤을 때 충주하고 거의 같은 높이에요. 그리고 천안 바로 위에. 그러니까 경기 거의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교통이나 거리상으로 봤을 때 뭐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조금 가기가 약간 꺼려지는 학교긴 한데, 어쨌든 중앙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실기가 굉장히 강하고 교육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학교로 정평이 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졸업생들 또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오래된 학교죠. 디자인 학부입니다. 보면은 수능 60에 실기 40, 수능 가중치가 조금 높은 편이죠. 네, 수능 가중치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서 보시면은 들어가는 과목이 국어 50, 탐구 50. 어이? 영어가 안 들어가네? 그렇진 않습니다. 영어는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가산점이 뭐 이렇게 적게 한 10점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은 가산점이 거의 1등급 100점에서부터 4등급 92점, 5등급 86점 이렇게 가산점 폭이, 이건 뭐 영어가 안 들어가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영어도 꽤 큰 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영어가 대략 한 4등급까지는 이렇게 나와 주어야 어느 정도 중앙대를 지원하는데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또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국민대 설명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며, 국어 이전 표준 점수 반영하고, 탐구 영역은 본교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합니다. 변환 표준 점수 건국대학교도 이렇게 넣고 있죠.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를 넣는다는 거는 그 수능 성적에서의 갭보다는 실기 가중치를 가지고 선발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시모집 성적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국민대는 참 거기에 이렇게 미리 가상 지원도 해볼 수 있고 그랬는데, 중앙대는 사실 조금 많이 가려놨어요.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이런 거예요. 경쟁률하고 실기 점수, 거기다가 충원율, 시각 디자인 50%, 반이나 빠져나갔네. 공예도 20%나 빠져나갔네요. 어쨌든 이 학생들이 실내 환경 60%가 빠져나가네. 아무튼 충원율이 조금 높게는 되어 있습니다. 산디는 그렇지 않네요. 이게 봤을 때 해마다 이 충원율은 조금 차이는 있네요. 이렇게 해서 경쟁률하고 실기 점수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예비 번호도 공개를 안 했었어요. 예비 합격 1번까지만 공개를 하고 예비 번호를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아이가 떨어졌는데, 학생이 떨어졌는데 궁금하니까 입학처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예비 번호를 공개를 안 하죠? 예비 몇 번인가요? 그걸 알고 싶어요. 물어봤더니만, 과거에 이런 예비 번호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매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 3번이 예비 2번한테 등록 포기해달라, 뭐 이런 게 한 번은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예비 번호를 많이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뭐 1배수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비 번호도 공개를 안 했고, 성적도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그린알다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알다에서 뭐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제가 주로 여기에서 이제 주제 기출 문제를 뽑아내는 거, 여기 입시 정보란에 들어가면은 그 미대 기출 문제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역대 기출 문제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성적 분석에 대한 건데, 저희는 여기에서 그린알다에서 활용하는 이 진학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가격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진학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걸 쓰고 나니까 입시 상담하기가 너무 편해졌고,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가 쭉쭉 나옵니다. 학생들이 사용을 한다면 여기 미대 합격 예측,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미대 합격 예측 이거는 수능 시험 보고 나서부터 서비스가 다시 오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 예측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쓰는 프로그램하고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대략 한 20개 학교 정도 이렇게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점수나 이런 것들이 실기 점수가 몇 점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할인 기간이니까 네,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는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를 오픈하고 있어서 여기 안에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봤어요.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린알드 입시정보팀 지금 일단 프로그램 돌리는데 테스트 77이라고 되어 있죠. 100분위 퍼센트를 다 77로 맞췄어요. 100분위 퍼센트를 77로 맞춰서 77에서 나올 수 있는 표준 점수를 입력을 했고요. 그렇게 나와서 77점이 3, 4 커트라인이죠. 그래서 4등급 딱 목전에서 거기에 있는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4컷에서 이렇게 봤더니 중앙대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 지금 진단으로 봤을 땐 다 적정. 쫙 적정. 원활은 굉장히 안정권이다. 그게 이제는 순수 계열, 조속과는 원활하다. 디자인 계열로 봤을 때는 다 적정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실기 점수를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실기 점수가 93점일 땐 다 합격이 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끄트머리 4등급 딱 커트라인에 서 있을 때 중앙대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테스트를 조금 더 수치를 바꿔봤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이제 실기 점수를 88점으로 낮췄습니다. 전체적으로 77 이렇게 났는데 88로 딱 낮췄을 때는 어디야? 아까 원활 지원에서 조속과는 원활한데 나머지는 조금 합격이 불안해지고 88점임에도 지금 패션하고 어디야 여기가 패션하고 공예는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막 전장에 합격 확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죠. 어쨌든 실기 점수가 조금 전에 표에서도 봤다시피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 정도가 이제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고요. 요 정도 점수면은 합격이 가능한데 실기가 어쨌든 B 플러스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다. 90점대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바꿔봤습니다. 93점인데 4등급. 그래서 73%로 한번 맞춰봤어요. 73%로 맞춰봤더니 지원이 이제 점수로만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가능 지원이지만 그 합격 점수에서 3.9, 3.9, 4.9, 11.9 이렇게 점수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공예과는 평균 점수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예과는 70%대 또는 69, 뭐 요 정도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실기가 93점일 때는 쫙 합격이 확실하고 합격이 가능하다. 요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보면은 중앙대학교는 4등급 권역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쓴다면 3등급 커트 요 정도까지는 지원을 한다.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정도가 이제 중앙대를 쓰는 평균적인 점수가 되고요. 뭐 이 프로그램 뭐 무료로도 약간 오픈되어 있는 점도 있으니까 학생분들도 그린알드에서 많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제입니다. 실기로 넘어갈게요. 실기 주제를 보면은 작년 주제예요. 작년 정시 실기 주제고요. 이렇게만 쫙 보면은 전공별로 주제가 다 나와 있어요. 서로 다른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야 다 주인공입니다. 특히 뭐 여기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 유리컵에 우유팩에 에이스 크래커 다 주인공이죠. 패션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이게 닌텐도 게임이죠. 닌텐도 그리고 헤드셋 그리고 운동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 여기 실내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다 주인공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야 공예과는 참 피곤하죠 또. 작년에 이제 공예과 시험을 본 학생들이 이 모자 때문에 딱 받자마자 멘붕 이거 어떻게 그리지? 막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 모자가 이것보다 컬러가 조금 더 버라이어티한 모자였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 제시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음. 좀 다릅니다. 여기 색깔이 조금 더 다양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커피 머신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형태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앙대는 과거에는 굉장히 시험 유형이 어느 정도 좀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평면의 패턴지. 그래서 뭐 색종이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코카콜라의 로고가 나온다든가 그래서 평면 이미지와 입체 이미지 그리고 선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서 조금 점선면으로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유형이 잡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앙대 그림이야 라는 방식으로 그림이 좀 유형화가 돼버렸죠. 그래서 중앙대 스타일의 그림들이 좀 유형화가 되면서 최근에는 중앙대가 그런 스타일을 깨기 위해서 좀 스타일을 깨는 거는 학생들이 왔을 때 조금 당황스러운 물체 평소에 그리지 않았던 좀 부피가 큰 물체들 또는
이런 뭐 패턴 이런 거 말고 형태 어떻게 그리는지 볼 거야. 구체적으로 이 친구들의 형태력이나 소매력을 볼 거야.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물체가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거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지난 주말 동안 중앙대학교 수시 모집이 진행됐죠. 수시 모집에서 조금 아직 주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수시 모집에서는 공예과에서 투명 우산하고 물방울이 나와서 뭐 비바람이 치는 공간 이런 주제가 나왔고 한색을 중심으로 써라. 이 한색수라는 건 이제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좀 많이 보여지는 문제죠. 근데 한색 중심으로 해서 투명 우산과 물방울을 가지고 비바람이 치는 공간 뭐 이런 제시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대가 어느 정도 유형화되고 패턴화되는 것들을 조금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체도 조금 대형화되고 또 물체가 조금 형태가 성격이 좀 강한 물체들 또는 이런 제시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실기고사에 대한 안내를 보면은 대상과 조건에 의한 디자인, 그러니까 대상, 조건 이런 것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조건 잘 읽어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런 거예요. 사용 금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못 씁니다. 자 쓰지 말라고 그래요. 콤파스 못 써요. 그리고 전동 연필깎이 이런 거 못 씁니다. 또 조금 이해 안 가는 점 이런 것들, 종이 팔레트 또는 팔레트에 뭐 비닐 랩 이런 것들 랩 감거나 호일 감아서 포스터 컬러 베이스로 쓰는 친구들은 랩이나 호일 감아놓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일에는 팔레트를 몇 장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아크릴판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종이 팔레트도 안 되고 팔레트에다가 뭐 이런 거 감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포스터 컬러 베이스로 쓰는 친구들은 이제 아크릴판 여러 장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컴파스, 뭐 전동 연필깎이, 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에 프리핸드로 그리는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다룰 문제는 작년 주제 중에서 가장 조금 이거 뭐지 했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예과 시험 보는데 이 모자 색깔 뭐 표현 아이들이 조금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조금 이런 부피감이 나오면서 기존의 중앙대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좀 대형화된 이런 소재가 나왔었습니다. 네, 요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그렸나? 이제 재현작 봐야겠죠. 재현작 보도록 할게요. 짜란! 네, 일단 이 친구 아무튼 메인에서 그 커피 머신을 열심히 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 보여주고, 여기 앞에서 커피 머신에서 나온 추출한 뭐 커피 액도 그리고, 뭐 선 뽑아내서 이 모자를 그렸네요. 모자 보시면은 색깔이 좀 알록달록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베이스 조금 알록달록하게 칠하고 그냥 색연필로 따서 모양을 그렸어요. 그래도 시험 현장에서 그 정도 판단한다는 거 뭐 괜찮죠.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를 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그 표현법을 다시 한번 구상해보고 그 표현법을 요렇게 실행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 근데 몇몇 친구들은 이 모자 때문에 멘붕이어서 모자 묘사하다가 완성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시험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그림 한번 분석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네, 갑니다. 자, 먼저 주제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머신 메인에 빵 들어가고 있죠. 메인에 빵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동전 가지고, 동전을 크게 쓰기가 부담스러웠나봐 동전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두 개를 양쪽으로 이어서 커다란 동전의 흐름을 만들었어요. 커다란 동전의 흐름을 만들고 주제 포인트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왼쪽 공간에서 좀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커피 머신에서 액체가 뿅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액체를 타고 가면서 여기에서 딱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가면서 주제 포인트로 다시 시선이 가면서 여기 서브 포인트 요 정도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세모로 공간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주제 포인트를 다시 시선이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공간 어디 여기에 서브가 빵빵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이 지금 이 구조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여기에 다시 서브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 여기에 귀염둥이가 빵빵 들어가면서 모자! 나 이렇게 그래도 모자 하나만 쓰기에는 조금 그랬나봐요. 이런 거 그냥 동전 날려도 됐을 텐데 그래도 모자를 여기에서 한두 번 더 보여주면서
모자의 표현이 조금 난해한 부분들을 나 그래도 모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어 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메인에서 커피포트의 그 커피 머신의 구체적인 형태와 액체를 활용해서 끌고 가면서 주재부의 시선의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조 다시 한번 보죠. 네, 요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메인에서부터 서브로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공간을 설정을 잡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시선이 이렇게 모자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 공간 밸런스를 맞춰주는 아이들, 그리고 나서 서브 포인트의 움직임, 이렇게 하면서 화면 전체 구성을 만들어내고 있죠. 다시 보죠. 네. 이렇게 구조를 한번 보고 나서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훨씬 더 잘 읽히시죠? 우리 채널의 목적입니다. 그림을 단순히 표현을 보고 이거 어떻게 그리지? 형태를 보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면의 배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물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 그걸 키우자는 게 우리 채널의, 지금 제가 끌고 가는 채널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시선이 쭉 움직이면서 포인트 움직이고 서브들 움직이는 거 이렇게 그리면서 중앙대학교를 최초 합격했죠. 네. 좀 어려운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어려운 묘사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장 당일에서 현장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해가면서 과감하게 그림을 끌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 보도록 하죠. 정시모집 가군입니다. 가군 중앙대학교 기초디자인을 쓰는 학생들 대체적으로 아까 예비가 조금 빠졌죠. 50% 60%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군의 건국대 이런 쪽으로 조금 약간 상향을 좀 해놓고 가군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쓰겠다. 안정적으로 쓸 건데 갔더니 시험 문제가 막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서 접으면 안 되겠죠. 현장에 가서 소재의 구조, 제시된 조건 이거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조금 아까 예비 번호 빠진 것처럼 보면은 그래도 중앙대면은 좀 내가 시험을 보는데 안정세로 썼는데 갔는데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가지고 멘붕부터 하면은 나군 이젠 타겟으로 갔을 때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나 이렇게 썼을 때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가서 제시된 주제를 잘 읽고 그거를 좀 현명하게 표현을 하고자 하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능 등급은 3, 4등급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기 가중치가 조금 더 높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88점으로 딱 떨어졌을 때 실기 가중치가 좀 높다 보니까 쫙 다 위험 지원으로 뜨죠. 그렇기 때문에 실기에서 좀 어려운 물체 나왔어. 그러면 그 어려운 물체 하나 제대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오자.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 이거 묘사 못하겠는데? 그래도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좀 쉽게 그렇게 그리고 오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절 5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대를 이제 정시에서 지원하시게 된다면은 요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시 모집에서 나왔었던 그런 제한 조건들, 막 한색으로 써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 중앙대학교 그렇게 경쟁률도 높지 않아요. 한 5, 6대1 정도 안정적으로 지원하시고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를 분석해봤고요. 그림 지원 이런 것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준비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